마이크 체크 원 투 원 투.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5월 12일 일요일 오후 11시 22분에 방문하는 이거 잘못되어있네. 112차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방송 시인입니다. 강남 문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 여러분의 호스트 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옛날이라고 하면 좀 웃긴데 그래도 옛날이네요. 한 20년 전에 연애할 때 막 상대방 전화를 받아서 그 집 전화로밖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집 전화하면 막 그 상대방 쪽 어머니나 막 아버지나 막 다른 가족이 받을까봐 막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막 그런 거 안 하셨나요? 막 그 전화 걸고 난 뒤에 라디오 나오는 음악 막 들려주는 거, 이렇게 전화기 갖다 대고 들려주는 거나, 아니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테이프를 이렇게 레코딩 따가지고 막 플레이 해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중학교 때 별의별 짓을 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참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대화를 하면 그때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오늘 논스는 일요일 저녁이고요. 그리고 뭐 꽤 조용해요. 일요일 저녁이니까 조용하고, 요즘은 사람들이 몸을 좀 잘 챙겨서 그런지 뭐 운동도 하고 막 좀 모여서 뭔가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아래에서 저쪽 디사이퍼 친구들이 엄청 지금 열심히 코딩 2층에서 미친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몇 시간째 애들이 막 붙잡고 있는데, 제품 이제 나와야 돼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논스에서도 몇몇 팀이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거 일단 방송하고 빨리 얼른 잤다가 일어나서 저거 좀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럴 생각입니다. 오늘 녹방하는 이유는 아직 이 위에가 다 세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하고, 제가 또 이 카메라를 저희 에디터인 친구 창규가 제 생일 선물로 고프로를 줘서 제가 조만간 이거를 빨리빨리 스위치를 해서 더 좋은 화질로 여러분께 찾아뵐 예정입니다. 제 위에 제 복장을 보면 여름이 왔어요. 근데 여기 진짜 너무 더워요. 이거 문을 열자니 모기가 있고, 문 안 열자니 덥고, 참 애매합니다. 그러자 또 낮에는 막 에어컨 엄청 빵빵하게 틀어져가지고 춥기까지 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봄에 없어진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매우 더운 여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라와서 약속한 거 비슷하게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는 방송을 안 하려고 그냥 피곤하면 잤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잠 스케줄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고, 그 사이사이에 불필요한 낮잠 안 자고 이것도 잡히고, 그 다음에 운동,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를 위해서 이제 술이 좀 문제긴 한데, 제가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던가, 이제 밥 먹는 거는 남들하고 있어도 남은 먹어도 저는 안 먹는, 아니면 음식 주문해놓고 저거 반이나 3분의 1이나 그 정도 먹는 거는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사이사이에 그 군것질 안 하고 그건 되는데, 아직 술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지난 며칠간 한 거는 그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투쟁을 했는데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남을 보면서 비교하는 게, 제가 부산에 비해서 제 의지가 약한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이 제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가. 이건 아마 서울 사람들 탓은 아니고 그냥 제 탓일 텐데요. 전적으로 제 탓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제 낮은 자존감이나 아니면 남들을 비교하면서 불행하지 않으려고 애써 힘쓰는 제 모습이나 이거에 최대한 중간중간에 체크를 걸려고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보냈고요. 아래 제가 영상을 달았는데 뭐 김미경님이라고 어머니들이 꽤 보시는 약간 그런 분이 계신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이분을 제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이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보내면서 제가 자존감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시은아 대한민국 어머니들 이런 거 공부한다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냥 제가 말하는 것보다 동영상을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냥 보시고 우리나라 어머니도 이런 거를 공부한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어쨌든 이 어머니도 애를 키우면서 뭐 산전수전, 공주행전 등등등 다 경험을 하셨는데 그냥 보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나 부모님 생각이 나는데 내가 자식 농사를 별탈 없이 이제 잘 하잖아요. 그러면 남들 자식 농사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분명히 나도 첫 번째 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된다 하더라도 내 운빨이 좀 더 많은데 그거를 내가 잘했던 걸로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애 내면에는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던데 있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냥 예전에 제가 방황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공감대 형성이 안 되던 거에 대비해서 요즘은 부모님이 남들 말도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힘들어할수록 격려해주시고 그냥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냥 동영상 한번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내준 친구가 진짜 막 집안이 너무 빵빵해요. 너무 빵빵하고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못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자기 부모님 말씀도 너무 잘 듣고 매우 순종적으로 자란 그런 친구고 지금도 뭐 석사학위를 마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친구랑 이거를 보고 그냥 막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그 친구가 나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계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치계에서 난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자기는 경력이 없어서 자기는 두렵다. 근데 국회의원들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집안에 보면 전혀 그렇게 못할 애가 아닌데 저한테 경력이 없어서 두렵다고 했는데 진짜 좀 많이 신기했어요. 뭐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뭐가 신기하겠습니까? 근데 남이 봤을 때도 다 너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그런 두려움이 있고 제가 약간 나는 두렵다 저는 제가 창업하는 길이나 춤은 좀 다르지만 창업하는 길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다른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길로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다른 초이스가 있었다면 다른 경력이 있었다면 남들이 봤을 때도 좋아 보일 만한 그런 직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시은 너 성공했잖아 너가 사랑하는 거 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냥 그 임포스터 신드롬 자격지심이나 그런 것들은 어떤 배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행복이란 게 값이 싸진 않아요. 그냥 누가 이렇게 행복을 이렇게 딱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소소한 행복 이런 건 있겠죠, 맞죠? 그런 거는 그냥 그때마다 누리면 되는데
이제 진짜 좀 삶에서 좀 장기적인 행복이나 그런 것들은 값이 싸지는 않아요, 확실히.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값어치를 할 건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보고, 의식적으로 투쟁, 이제 불행하지 않기 위한 투쟁이 아니고 행복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저를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한 게 동양 남성으로서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third culture kid, 제3문화 아이로서, 그리고 인종, 그냥 사람들과 나의 겉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최근에 에디 황이라고 이제 Fresh Off the Boat라는 책을 쓰신 그 중국계 미국인 화교적 2세대 화교분이 책 쓰신 거, 그거를 보면서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그분 TV쇼나 그분 인터뷰 보면 좀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이거를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하나씩 그냥 풀기 시작할게요. 일단은 아까 제가 그 김미경 선생님 뭐 영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아이가 엄마를 뭐 은인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게 삶에서는 엄마만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아빠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키울 때 너무 잘하신 것도 너무 많지만, 책임감 있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사랑하는 걸 어떻게 쫓아서 살아야 되고, 인생을 어떻게 인생 가치 있게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꼭 필요한 것만 하면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참 너무나도 훌륭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시지 못했던 게 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 하나, 남들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나, 남들의 말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잘 경청을 하냐, 이런 게 이제 아버지가 약점이에요. 또 이 중에서 또 하나 더가 이성에게 어떻게 말을 걸고, 이성과의 나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사회성을 띌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냥 제 흑인이나 라티노 친구들을 봤을 때 거기 걔네 킨스니에라 약간 성인식 그런 것도 되게 많고, 그 집 안내에서 파티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이제 결혼식이나 그런 데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 이성들과 이렇게 부대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물론 미국에서는 막 스쿨 댄스 파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남들과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인터랙션 하는지, 단순히 내가 막 맨땅에 헤딩하는 거 말고도 이제 어른들, 아니면 나보다 나이 좀 많은 삼촌들이나 이런 형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거를 좀 배워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워낙 없다 보니까 그냥 다 제가 무에서 그냥 다 배웠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또 사실 어떻게 완벽한 부모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배경을 저는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대 차이도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생존을 위해 사셨던 세대고, 저는 이제 뭐 풍성하게 사는 거, 이거를 위해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는 어쨌든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한국에서 지내셨고, 이제 외국에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하셨을 때도 이제 결혼은 하셨고 짝지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다 하셨는데, 전 사실 너무 어렸을 때 나가서 제 삶에 있는 여러 가지가 남이나 외국에 의해서 좌우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 본인 이제 이 Fresh Off the Boat 이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거는 편견, 남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도 있지만 내가 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과 내가 내 자신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사실 이런 얘기는 지금 최근에 하기 시작한 고민이어서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어렸을 때 미국 처음 가서 제가 한 6개월 동안은 벙어리였어요. 말하기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6개월 동안은 말을 못했는데 그때 이제 제 아파트에 조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가정이 좀 불화가 좀 있었고 그런데 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좀 아싸였는데 아웃사이드였는데 이 친구랑 친구가 됐어요. 근데 언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놀다가 걔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렇게 팔을 잡고 얘를 쑥 하면서 이렇게 좀 빙 돌리다가 이렇게 좀 세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장난치는 거 얘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너 일부러 이랬지, 너 얘 아프게 하려고 이랬지. 미국에서는 막 폭력 그런 거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원장실까지 불려가고 이제 제 부모님이 어머니는 집에 계셨나 아버지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하고 계셨으니까 막 헐레벌떡 달려오신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언어를 못해서 느끼는 오해, 굴욕, 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지, 불합리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 또는 저희가 미국에는 아파트 살면 사실 못 사는 건데 저희 부모님 뭐 싸게 사시려고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 아파트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누나 형 이렇게 있었는데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놀다가 약간 제가 좀 잘못한 쪽으로 이렇게 저한테 뭐를 덮어 씌우려고 했나, 약간 너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왕따는 아니어도 뭐 그런 비스무리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 부모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야 뭐냐 뭐 때문에 이러냐.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형이나 누나가 한 중1, 중2밖에 안 됐는데 제 부모님이 좀 왜소하셔서 키도 이제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고 막 미국에서는 막 어른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인지 영어를 좀 겁나 빨리 배웠어요. 네, 진짜 빨리. 그 나이 다 빨리 배우니까.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 순간 그냥 뭔가를 느낀 것 같아요. 그냥 그 외에도 이야기는 많지만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일어난 일이어서 그냥 나는 사람들과 피부색이 다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본다. 사실이 무엇이고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는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좀 오해를, 피부색이 이렇기 때문에 오해는 언제든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남들이 저를 봤을 때 저는 복잡한 인간이 될 수 없었고 나 스스로도 나는 그러니까 인간이 복잡하잖아. 다 복잡한데 난 복잡한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뭐 에리도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 동양인이니까 집에서 맞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집에서 맞으면 부르면 전화 경찰 오니까 그거를 제가 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저를 좀 심하게 때리시긴 하셨는데 정말로 아버지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을 못하고 괜찮은 두로 미국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살아야 됐고 그래서 뭔가 내 자신을 100% 표현할 수 없고 가정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동양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아시아인으로서는 정확히 말하면 너는 왜 운동하냐? 너가 흑인만큼 잘해? 백인 애들만큼 뭐 몸이 커? 운동도 너는 이런 거를 해.
좀 약간 정해져 있고, 대신 그래 너 공부 잘하잖아, 너 이과 머리 있잖아, 너 수학 잘하잖아. 물론 제가 그런 거를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인간은 복합적이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의외로 이런 다문화권에 갔을 때 너는 뭐 이렇고, 그러니까 흑인들은 이렇고 백인들은 이렇고 라티노들은 이런데 너는 동양이니까 이래야 돼, 여기 이상 벗어나지 마, 이런 게 저가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이거 깨닫게 된 건데, 잘 살펴보시면 동양인 남자 속옷 모델이 없어요. 뭐 동양인 여자 속옷 모델도 없겠지만 동양인 남자 속옷 모델이 진짜 없거든요. 그럼 뭐 그런 말 하죠. 아니 뭐 박재범이 모델 하지 않느냐, 아니면 케이팝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한류가 뜨고 있지 않느냐.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안 생겼어요. 나는 그런 서구적인 그런 모습을 난 가지고 있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화장도 안 하고, 나는 그렇게 뾰족하고 그렇게 아주 동글동글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도 속옷을 입고 한데, 내가 평생 봐온 거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평생 봐온 거는 동양 남자가 성으로서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라는 거를 그냥 계속 봐왔어요. 약간 성적으로는 뭐 흑인이라는 존재가 일단은 사람들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고, 그 다음에 백인들이 뭐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더 dark and handsome, 맞죠? 키 크고 체격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뭐 한남이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아니면 동양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저는 백인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교포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한국에서 태어난 평범한 동양 남자가 이렇게 있겠구나, 이런 것도 저는 느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저도 막 이렇다고 평소에 이렇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내 주변의 미디어나 필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서 나도 다양한 인간인데 그 동양 남자로서의 그 다양한 모습이 한 번도 보이지 않고, 내가 주변에 보는 동양 남자들도 서양 기준에 다 맞춰져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환상적인 기준을 놓고 난 뒤에 너는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동양 남자를 좋아하는 서양 여자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뭐 K-드라마나 K-팝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최근에는 K-드라마나 K-팝을 보고 동양 남자를 좋아하는데, 다시 말했듯이 저는 드라마도 모르고, 저는 연예인도 모르고, K-팝도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단 1도 없어요. 네. 아니 그리고 뭐 온라인 데이팅 이런 거 해보면 아시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남자들 상에서는 그 하이퍼섹슈얼라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성적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흑인들이 약간 하이퍼섹슈얼라이즈, 그러니까 호불호가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백인들은 이 중간에 다 먹고, 그 다음 동양 남자가 가장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 통계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매칭이 가장 덜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쪽에서 이 여성들 쪽에서는 동양 여자가 하이퍼섹슈얼라이즈 돼 있고, 그 다음에 백인 여자가 여기 안에서 중간에서 다 다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흑인 여자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우리가 사람들 매칭을 통해서 통계학적으로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근데 제 주변에 있는 것도 다 이렇다고 제가 평생 자라면서 봐왔으니까. 저는 쿵우 영화도 정말 좋아하는데 막뭐 이소룡이나 성룡이나 아니면 뭐 이영걸이나 다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봐왔던 이렇게 남을 잘 때려 눕히는 정의로운 이런 TV에 나오는 그런 배우들마저도 로맨스 줄거리는 없었어요. 특히 그게 뭐 아시아인이 아닌 사람이랑. 이 사람들은 뭐 저도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제 아버지를 보면, 제 아버지가 물론 감정 표현이 서툰 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제 아버지는 어머니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준단 말이에요. 로맨틱한 사이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영화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은 자기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로맨스로 가려고 하면 좀 어색한 면도 있고, 이게 로맨스로 이어지는 경우도 되게 적고, 이어진다면 동양 여자랑만 이어지고, 대신 뭐 백인 남자랑 동양 여자랑 끌리는 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인가 3일 전에 제 친구 소개로 한국에 지금 당장 방문하고 있는 백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지 10일 됐어요. 이 친구가 남자인데,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인 여성분이랑 있더라고요. 근데 참 만났을 때 당연히 저는 이 친구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제 마음에서 겪고 있고, 차마 이 친구는 평생 이해 못할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그 자리에서, 물론 이 백인 친구가 동양 여자랑 사귈 수 있죠, 맞죠? 한국 여자랑 사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괜히 자격지심 느끼거나 한국인 아닌 사람들 앞에, 남자들 앞에서는 괜히 자격지심 느끼고. 되게 웃기죠. 이게 그렇게 행복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불행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 스스로가 내 눈으로 이런 거를 비교를 하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프로그래밍에 대한 가치가 다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막 백인들보다는 내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동남아인이나 인도인보다는 내가 잘난 것 같고, 그리고 뭐 아랍인보다는 내가 잘난 것 같고, 그리고 흑인들보다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누구는 흑인들도 주눅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참 재밌는 게, 이게 내가 선택한 것보다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인풋이 돼서 제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냥 지난 며칠간 그냥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를 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난 이 부분도 극복을 하고 싶다. 나는 인간이고, 나는 내 자신을 이렇게 다 표현하고 싶고, 이거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도 사람을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나 이거 잘하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Breakfast at Tiffany's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에 일본인 비스무리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거는 일본인이 아니에요. 그 백인이 일본인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를 옐로우 페이스라고 하는데, 옛날에 다 찾아보세요. 이런 거 재밌는데, 흑인들이 영화에 나오지 못했을 때 백인들이 흑인 분장을 하고 광대 노릇을 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동양인을 캐스팅하기보다는 백인이 동양인 복장을 하고 그렇게 옷을 입고 자기 연기를 하죠.
뭐 옛날에 톰 크루즈가 나왔던 라스트 사무라이를 생각해봐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맨날 듣고, 그 다음에 또 참 금융권, 월스트리트 그런 쪽에서도 뭐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퀀트 쪽에서는 리서치 애널리스트나 이런 쪽에서는 동양인들이 많은데, 근데 그거를 딱 제외하고는 세이즈나 BD나 IR이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에는 백인들이 다 잡고 있고 넘겨주지 않고, 뭐 미국에는 이제 동양인 대통령이 있으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네, 제가 그냥 이런 면이 행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면이 있다는 거, 좀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이것을 처리하려고 좀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사업하는 거를 더 잘하고, 그리고 논스가 정말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두려움을 직면하고 싶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려면 이런 부분도 저는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논스에서 영어 교육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제 개발자들한테 영어 가르쳐 수출 하는 걸로 할 텐데, 근데 이거를 가르친 친구가 이제 영어는 힘이다 이렇게 믿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논스 주말에 놀러로 와주셨어요. 또 오셔서 논스라는 곳이 있어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 아직도 생각을 하는 게, 전 진짜 옛날에 군논스 48평짜리에서 남자 냄새 풀풀 풍기면서 25명이나 하는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냥 부산 광교 이렇게 나눠져서 방송하는 데도 생각이 나고, 광교 원룸에 살던 때도 생각이 다 나는데, 우리는 바뀐 게 없다고 하지만 남들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꿈을 쌓아가는 그런 거를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고민되는 거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쿨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DNA를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알면 잘할 수 있게 되겠죠. 한 6개월 동안은 워낙 제가 다운돼서 말하기보다는 좀 남들 말 잘 듣고 생각이 저 많았는데, 이게 제가 또다시 살아나니까 좀 강하게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 말에 귀 기울이면 되는데 그냥 단정지은 석가 백으로 말하는 이런 것도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남의 말에 경청을 더 잘해야 되는데 내 의견을 먼저 말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달라졌는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달라졌겠죠. 인간인데. 근데 저는 제가 많이 달라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지난 6개월 헛되지 않게 훨씬 더 제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요즘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바람입니다. 작은 바람. 네, 좀 천천히 삶을 살면서 너무 빨리 바뀌려고 하진 않지만, 대신 사소한 것에서 제가 바뀔 수 있다면 크게 도처럼 바뀔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제 제가 어드바이저 연세대 블록체인 학교 애들이 왔는데요. 그냥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서 하나는, 지금 상승장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 가격이라는 게 또다시 사람들의 입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일은 안 하고 가격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가 하락장을 겪으면서 이번에는 지금 얼리 어답터에서 얼리 머조리티로 넘어가는 그 갭 사이에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 들어온 애들 중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암호화폐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남이 쿨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미래라고 말을 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갭 사이를 어떻게 메꿀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진짜 심각하게 이거를 잘하는 게 미래에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계속 할 것 같아요. 블록체인은 아예 모르지만 또 엄청 도전적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이걸 처음에 어떻게 접할 수 있고 어떻게 여기서 더 깊게 알아갈 수 있고 교육을 받아서 여기에 뭐 에토스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5월 12일 2019년 일요일 오후 11시 58분에 110회차 111차 리얼 스타터스 리얼 스타터스 생존기 시인의 강남 논셋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직 감기 막바지인데 빨리빨리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와 이놈의 꽃가루, 너무 기침과 너무 콧물을 흘려서 사실 머리가 띵하고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는데 괜찮아지겠죠. 제가 생방송 못하지만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최대한 진솔하고 진실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그냥 110%, 150%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썰을 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봐주세요. 제 아래 부분에 뭐 이것저것 링크 제가 오늘 얘기한 거 다 넣어놓을 테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저는 내일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내일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